자, 부호 해설을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총평부터 먼저 할게요. 총평부터. 총평 마지막 총평이죠. 피닉스라는 이름을 좀 넣어봤어요. 피닉스 뭔지 알아요? 아, 이것도 세대 차인가? 해리포터에서 봤다고요? 피닉스를? 해리포터에서 봤다고? 뭐 넘깁시다. 이것도 세대 차이네. 자, 구모 시험이 어땠는지 일단 볼게요. 6월 모평이 1.47% 나왔죠. 근데 뭐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나? 좀 쉽게 느껴지죠.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한 내가 생각했을 때 요번 1등급 비율은 한 10%에서 12% 정도. 이거 보수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낮게 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한 15% 정도도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2년 6월이에요. 이때가 이제 1등급이 5.74% 정도 나왔거든요. 5.7%. 그러니까 뭐 사실 5%대만 돼도 이제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9월 모평은 15.9% 정도 나왔어요. 근데 9월 모평은 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죠. 수능은 몇 프로 나왔을까? 이때 이제 15.9% 나오고 뭐 학교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실수들 좀 많이 했다. 특히 이제 재학생들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올 거다. 이제 영어는 됐다. 뭐 이런 생각들 굉장히 좀 많이 하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도 영어는 이제 네가 등급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다른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상담도 실제로 했었던. 근데 수능은 7.8%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래도 N수생들은 설마 하고도 공부를 하잖아. 이 7.8% 이제 퍼센티지만 보면 뭐 아주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N수생들이 많이 끌어올린 거죠. 이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대부분 다 폭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돼본 적이 없었으니까. 6월 땅, 9월 하늘, 중간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본인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가 하늘인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큰 코를 다친.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보수적 관점에서 한 12% 정도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또다시 6에서 한 8%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예상을 하셔야 돼.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 뭐냐면 재학생들이야. 재학생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이제 그래 뭐 지금 9월 모평처럼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6월 모평 때 9월 모평 때 역대치 기록을 세운 친구들도 있잖아. 고등학교 3년 내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등급업이 돼서 이렇게 느낀 친구들은 거기 이제 빠진다고. 그 기분에 아니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하면서도 제발 이렇게 나와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 이제 9월 모평이다. 근데 이제 9월 모평은 지문의 수준을 현저히 낮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기출어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출어휘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독해 지문마다 이렇게 빈출되는 단어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뭐 이 정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단어들은 거의 밑에 참고로 줬고 심지어 참고로 줄 만한 단어도 아닌데 참조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문장도 그렇게 호흡이 길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문장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9월 모평은 조금 평가원에서 실험적으로 좀 던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모평 여기 해서 왔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6월 모평 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로서의 가치, 테스트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굉장히 잘못 낸 시험이다 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9월 모평의 결과를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실험적인 테스트가 아닐까. 애매하게 난이도를 맞추면 이 평가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낮춰보고 극단적으로 높여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양반들도 이제 리스트 목록을 세워놓고 그래서 오답 쏘고 한 거죠. 실험적으로.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이걸 왜 느끼냐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영어 영역은 읽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정보 처리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9월 모평은 요소는 확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다는 전제 내에서 순수하게 거의 사고력을 테스트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냥 해석은 하는데 지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선지선별을 잘 할 수 있는가? 정보를 제대로 캐치해서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출제한 것이 이번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수능은 어떨 것 같아요? 읽기 능력을 좀 높이겠죠. 변별이 이제 많이 없었으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읽기 능력을 조금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휘의 수준을 올리셔야 되는 거고 그냥 어휘의 수준을 올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뭐 어떤 고난도 단어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어휘들이 있죠. 기출 어휘들을 되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덕해 어휘들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읽는 연습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올해 9월 모평이 조금 암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영어는 가성비 있는 공부들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9월 모평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이렇게 영어 지문에 대한 수준을 현저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틀릴 만한 것들은 확실하게 틀렸거든. 그러니까 정답률이 여전히 낮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들을 보면 확실히 사고력을 어떤 방향으로 테스트하겠다라는 게 좀 보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성비 있는 공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막 공부한 친구들은 여전히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쉬웠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학생들하고 괴리감을 느끼죠. 주변의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적이 올랐고 다들 잘 봤다 그러는데 내 성적은 오르지 않게 되는. 왜? 당연히 이제 뭐 틀려라라고 출제한 것들도 굉장히 뭐 다 틀렸을 거고 또 심지어 맞아라라고 던져준 것도 기술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또 실제로 틀렸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기술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으로 출제한 것이 아니다. 어휘 문제를 예를 들게요. 어휘 문제만 해도 제가 매번 수업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변 진술만으로는 주변에 있는 근거만으로는 절대 답을 낼 수 없다. 반드시 주제하고의 연관성을 지어줘야지만 주변 논리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이번 시험이에요. 그동안에 수능에 바뀐 기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어휘도 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주변 논리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게끔 출제가 된 거고 순서도 있죠. 순서도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36번 같은 경우가 순서 문제는 극단적으로 어렵고 쉽고가 됐죠. 37번 문제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어떤 풀이법이고 나발이고가 아니고 그냥 읽으면 순서 맞춰줍니다. 읽으면서 맞춰줘요. 읽으면서 맞춰지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36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결어를 2개나 줬어요. 연결을 2개나 줘서 학생들한테 오히려 연결어에만 주목하게끔 출제를 한 거예요. however를 2개나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연결어에만 의존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연결어를 봤으면 이 연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그러니까 연결어가 있는데 이 연결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정확한 활용법을 몰랐으면 거의 다 틀렸을 만한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중요한 한 가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정보들이 있었다는 거. 훨씬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끔 만든 다른 정보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 틀릴 수밖에 없었다. 해설에서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문장 삽입형도 마찬가지죠. 문장 삽입형도 보통 단절 찾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단절만 찾으려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시문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냐? 어색하냐? 자, 이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어색하면 단절이고 자연스러운 단절이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문장 삽입형도 38번이 어렵게 나왔죠.
38번부터 보시면 이따가 또 이것도 해석해 보여드릴 건데 제시문을 딱 넣는 순간 해석을 해보면 말이 돼. 말이 돼요. 실제적으로 말이 돼. 근데 왜 거기에 답이 아니냐 그러면 개념적으로 답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관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출제를 했다는 거.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1차원적인 답을 생각해요. 빈칸에 어울릴 만한. 그래서 지문을 읽고 빈칸에 이런 것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선지 없어요. 또 하나는 거기 넣었을 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연스러움을 자꾸 판단해서 선지를 빈칸에 넣고 해석을 해봐.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그러면 또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어떤 관성적인 풀이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깨겠다라는 취지가 너무 역력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6월 모평 때는 되게 정신 없었잖아요. 문제 푸는 동안에. 어렵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취지고 뭐고 간에 학생들이 많이 못 느꼈을 텐데 자 지금 9월 모평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던져줬는데 읽으면서 제대로 사고하지 못했을 때 틀릴만한 문제들로 만들어놨다라는 거. 그걸로 변별을 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수능의 방향성이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막연한 내용 파악보다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다는 전제로 출제를 했으니까 글의 전개, 즉 글의 흐름을 얼만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했다는 게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요즘 내가 트렌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연결어가 생략되는 게 트렌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however이 생략된 지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역적으로 꺾이는 걸 몰라. 반의적으로 꺾이는 걸 모르니까 이 글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 정보가 정말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비정보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비약적인 선지들 같은 거 많이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출제원 입장이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변별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지문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한정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주 높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수능이 근본적인 그 본질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글의 전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평가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출제했을 때 아무리 읽히더라도 학생들은 틀린다라는 것들을 이미 9월 모평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수능은 계속 지문의 패턴이 이러한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지문의 수준을 높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턴으로 어떻게 출제하면 되는지를 이미 실험적으로 좀 얻어낸 결과가 아닐까, 평가원 입장에서. 그걸 염두하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학생들의 악습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악습관이냐면 지문을 읽고 선지를 선별하잖아요. 이때 이제 학생들은 이 지문에서의 정보 기준을 보고 이 선지를 선별할 수 있는 이 글씨가 왜 이래? 선지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없다로만 판단해. 그래서 얘가 이 선지에 해당하는 지문의 정보가 없다 그러면 오답이야. 이게 학생들 기준이에요. 그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정답이야.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풉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근데 이제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하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지문에 없더라. 그럼 혹시 얘가 없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인데 혹시 다른 식 표현은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1차원적으로 주지 않고 2차원적으로 준 건 아니야?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수능 당일날 이거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있는데 이게 충분히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자, 이거 검증을 하지 않아. 그냥 그 표현만 있으면 진술 자체가 아니라 표현만 있으면 아 무조건 얘는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단적인 게 불일치 문제가 되게 역대급 정답률이 나왔죠. 보통 불일치 문제는 90% 이상 나옵니다. 정답률이. 근데 이번에는 한 60%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내수강생들도 그래.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수강생들이 지금 전국 정답률보다 훨씬 높은 상회를 보입니다. 정답률이. 그러니까 꽤 잘 봤어요. 꽤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치 문제는 똑같아요. 60%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맞춰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틀렸는가를 보니까 이런 선지 있죠. 뭐 1937년이었나? 연도가 잘 기억 안 나는데 1937년에 이 양반이 시각 디자인 뭐 강의를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2번이었나요? 선지가. 근데 이제 보면 1937을 그냥 찾죠. 그리고 강의가 시작했다를 찾습니다. 그 지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937년 and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937년 확인했어. 시작했네. 확인했어.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맞는 거야. 불일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해? 답이 없어. 선질반한테 답이 없어. 당황하죠. 듣기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듣기 피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표현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하지 않아. 이 진술 자체를 확인하지 않아. 여기 뭐 있어요? 대략 10년 후라는 표현이 있죠. and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1937년에 거기 갔다고. 그리고 10년 후에 거기서 강의 시작했다고가 되는 거죠. 진술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표현만 있으면 돼. 이게 굉장히 악습관이다. 근데 불일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충분히 다 이런 습관들 때문에 거의 다 틀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표현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술 자체를 충분히, 물론 이 진술에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그 진술 속에서 이해를 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정보화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표현에만 의존합니다. 그 표현들을 확인하는 습관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수능에서. 이미 이건 뭐 지금 이 9월 모평을 통해서 평가원이 이렇게 실험적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분들이 변별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표현만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진술 자체를 충분히 해석 가능한 수준에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걔를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이 분명히 만들어져야지만 수능 대비가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이게 전체적인 우리 9월 모평이었고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통은 이제 이런 걸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6월 모평도 마찬가지고 9월 모평도 마찬가지고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70분 동안 45문제를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빈칸 원성 대부분 마지막에 풀잖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빈칸은 이 난이도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또 집착하는 습관들이 있죠. 앞에서 풀어버리면 뒤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 다 시간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풀 거예요. 이런 순서로 많이 풀기 때문에 이제 출제원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는데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패턴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6월 모평은 어떻게 출제했냐면 원래는 이렇게 출제해요. 이쪽 부분을 좀 쉽게 출제하면 이쪽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거고 이쪽을 어렵게 출제한다 그러면 이쪽을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좀 난이도를 확연히 높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죠. 이번 6월 모평은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쪽도 어렵게, 이쪽도 어렵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막 술술 풀다가 좀 어려워. 또 이거 어렵사리 해결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6월 모평은 어땠어요? 계속 시발시발 하면서 풀었죠. 씨발 이러면서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어려웠던 거죠. 근데 호흡을 계속 끊어먹을 만한 이 흐름을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9월 모평은 어때요?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근데 그게 맞아? 이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률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약간 빨간색이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있죠? 요 프린트. 여기에 정답률 눈에 띄게끔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없나?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여기 안 넣었네? 미안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이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빨간 것들이 어때요? 다 빨갛죠? 다 빨개. 다 불난 것처럼 빨개. 이게 6월 모평이었더라. 다 이렇게 어려웠다. 처음 갈 때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색으로 좀 표기한 것들이 뭐냐면 좀 중위권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는 중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0%대 중후반 정도다 그러면 보통은 한 중에서 중3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도 사실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어려웠다고. 근데 9월 모평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9월 모평. 9월 모평은 밝아지는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흐름을 굉장히 온전하고 되게 좋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 6월 모평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함축의미도 6월 모평은 정답률이 34%대 정도 나왔는데 9월 모평은 54%대.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도였어도 계속 그것도 그마저도 좀 쉽게 출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어휘 부분을 건드렸던 이유가 이게 진짜 수능의 방향성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오히려요 6월 모평에 비해서 지문의 수준은 더 낮습니다. 9월 모평이 어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작문 어휘도 조금 더 낮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더 쉽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자,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순삽빈 방향이죠. 자, 특히 순서 삽입 쪽의 방향이죠. 순서 삽입은 4문제 출제됩니다. 그 4문제에서 대체적으로 3개는 어렵게 출제가 될 텐데 여기는 오히려 1개를 어렵게 주고 3개를 쉽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문제 푸는 동안에 굉장히 무난함을 좀 느꼈을 거야. 오히려 내가 실력이 엄청 늘었네 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원래 이 총평을 할 때에는 사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문매를 맞잖아요. 그 예상과 달랐을 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어떻게 나올지. 왜? 듣보잡이어서 괜찮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지 주제 제목 중에서 자, 적으세요. 요지 주제 제목 중에서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9월 모평 기준입니다. 9월 모평 기준. 9월 모평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거는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요지 주제 제목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고난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보다 지금 9월 모평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문도요. 장문 제목이나 장문 어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요거보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 중요한데 순삽이 총 4문제죠. 이 4문제 중에서 4개 중에 3개 정도를 조금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한다는 게 요 3개 중에 고난도 그러니까 한 40%대 타겟으로 뒀을 때 얘가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50%대 후반 정도의 퍼센테이지 문제로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출제하지 않을까. 이 정도 난이도로. 그러니까 순삽에서 난이도 좀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변별이 되니까. 그리고 빈칸 완성은 제가 봤을 때 9월 모평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빈칸은 되게 흡족해 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문제를 정말 잘 냈구나. 변별을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쪽으로. 지문의 수준도 높지도 않았고 선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넣어놨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지금 올해 9월 모평으로 출제했던 빈칸 완성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암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지문의 수준은 낮췄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을 생략한 지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선지를 어떻게 선별해야 될지 그리고 선지에다가 출제원들이 어떻게 함정을 많이 파놨는지가 너무 역력히 잘 보이는 그런 패턴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빈칸 완성 4문제가 올해 수능을 거의 좀 미보기 정도로 보여줬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선지도 잘 만들었고 지문도 학생들한테 적정 수준으로서 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빈칸 완성 쪽을 좀 정리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감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때 여러분들이 현 위치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9월 모평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9월 모평. 자, 제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수능에서는 높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3, 4개 정도 될 거예요. 그 3, 4개 정도면 7에서 8점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9월 모평 보신 것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온 점수에서 7에서 8점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현위치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9월 모평 기준으로 4등급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명백해졌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뭐해? 구문 공부에? 지금 2달 반 남았는데 그럼 내년을 기약하는 거죠. 현재 뭐 구문 교재나 뭐 구문 뭐 어떤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시는 공부에서 계속 문장력을 키워가시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들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셔야지만 커버가 좀 될 겁니다. 왜? 그렇다고 뭐 다른 공부를 안 할 수 없잖아. 문제 자꾸 풀기도 하셔야 되고 또 풀이법이나 선지선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문장 공부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에서 많이 채워가셔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이래요. 이번 9월 모평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 등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4등급 이하 학생들일 것 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지문의 수준이 어려워서 어휘의 수준이 어려워서 못 풀었다 라고 할 만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현재 9월 모평 기준으로 4등급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읽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지만 수능에 대한 좀 안정적인 대비가 그래도 최소한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왜? 지금 사실 7, 8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4등급 이하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떨어지거나 뭐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하지만 더 오르기에는 힘들 거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4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빨리 읽는 능력부터 빨리 키워야지 뭐 지금 파이널 단계니까 뭐 문제집 쌓아놓고 뒤집다 문제 풀면 점수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미술 이만큼 빠져있는데 거기다 물 계속 들이붓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점수 올라가지 않으니까 계속 읽는 연습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내가 3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부족한 거냐. 지금 이 정도면 이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게 부족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9월 모평 기준으로 3등급 나왔다 그러면 읽을 수는 있는데 읽으면서 사고하는 과정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읽기에 너무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근히 3등급까지는 유지를 했으나 사실 읽으면서 생각하고 거기서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들을 연결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에 대한 전개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문을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들을 계속해 주셔야 돼. 자, 지금 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3등급 이하 혹은 2등급 점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2등급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3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2등급도 한 85점 선이다 라고 하면 사실 3등급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더 올라갈 거니까 난이도는. 그럼 어떤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거냐? 지문을 읽어 그리고 지문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9월 모평 기준으로 2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나온 친구들일 텐데 그렇지만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비합적 사고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정보 처리 능력은 없다. 부족한 단계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틀렸고 나머지 것들 맞춰라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맞췄을 때 2등급을 보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부터 하셔야 될 노력은 정보들을 잘 캐치해서 잘 추출해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정보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그 다음에 선지선별할 때 이 연결한 정보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현재 1등급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현재 위기가 없었죠. 9월 모평은. 위기가 없었어. 수능 때는 충분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은 발생을 할 거야.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현재 9월 모평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수능에서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현재 이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상태를 꼭 점검을 하시고,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악습관이 좀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틀린 답은 오답이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1등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치도 않은 선지들을 선택한 성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악습관은 안 고쳐졌다. 근데 악습관을 고쳐줘야지만 1등급들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적어도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의 수능은요. 6구 모평의 난이도가 이렇다 보니까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이제 수능에서는 실제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1등급 받다가 3등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디테일한 사고들만 조금 만져주시면 최소한 안정적인 2등급은 유지할 수 있고 여전히 9월 모평 때 나왔던 1등급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만점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영어 만점자가.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있는데 만점자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 돼요. 난이도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은 걸 스스로 검증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생각보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어휘 공부를 진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휘를 막연하게 공부하실 게 아니라 기출어휘 있죠? 기출어휘. 기출어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 보통 워마 많이 보죠? 많이 읽으시면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읽는다. 안 읽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매일 읽어주셔야 돼요. 매일. 거기서 이미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있고 몸에 체화된 단어들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보는 건 이런 건 있죠. 이 단어를 딱 봤는데 이게 뭐였더라? 이거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해할 때 그렇게 나갔다? 그럼 사고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야. 기출은요. 완전하게 딱 보자마자 뜻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단어들 위주로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독해 어휘에 대한 학습을 충분하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독해 어휘. 자꾸 이렇게 단어책만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오르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능은 이제 확실하게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단어가 된다고 해서 사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사고를 원활하게 이루려면 이 어휘 쓰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해석도 정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정확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나 표현들 위주로만 이렇게 정보들을 꿰려고 하실 거야. 그런 습관을 파괴하시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독해어에서 그 어휘에 대한 정확한 쓰임을 자꾸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당부드릴게요. 이건 모든 등급 다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정독하는 거. 제발 질문 좀 읽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볼 거 아니야. 내 수강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기 나머지 친구들도 보겠죠. 정독해야 됩니다. 이게 9월 모평이 주는 암시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의미 자체를. 이미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을 때 너희는 어느 선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 테스팅한 것이 9월 모평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 읽기 능력 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절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할 마음이 없다면 난이도를 높일 거라면 반드시 읽기 능력으로 커버를 좀 칠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분명히 할 거란 얘기야.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할지에 대해서 조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정독하는 과정들을 공부를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사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별반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읽기 능력이 좀 불안정하다 싶으시면 계속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익숙도나 그다음 특히 지문의 전개 그 흐름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정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읽기 능력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보완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 2등급 이상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구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 2구간의 문제들 있죠. 자, 이런 1, 2구간의 문제들 말고 3, 4구간 쪽, 그러니까 순서, 삽입, 빈칸 쪽의 문제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비중 있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이 순삽빈 위주로만 공부해라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깔끔하게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7대3 정도 비율로 봐주시면 되겠다. 4등급 이하는 반대죠.
1, 2구간 위주로 해서 얘를 한 7, 그 다음에 얘를 한 3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순사빈 정도는 3으로 해서. 왜냐하면 계속 여기 시간을 들이부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4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래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실효적일 겁니다. 수능에서 점수를 내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제 3등급이에요. 3등급은 되게 애매한 등급입니다. 구모 3등급은. 사실 1, 2구간도 됐다. 현재 된 상태다. 라고 보기도 어렵고 3, 4구간에 있는 순사빈도 여전히 어려움은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등급은 사실은 2등급 이상하고 4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보다 공부량이 좀 더 많아야 될 거예요. 2등급으로 올리는 게 더 어려운 등급이 이제 3등급일 겁니다. 다른 등급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하시는 공부보다 약간은 조금 더 비중을 높이셔서 좀 시간 투자도 약간은 조금 더 높이셔야지만 안정적인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최고의 관심사가 안정적인 2등급이잖아요. 사실 3등급으로만 떨어져도 원서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만한 게 되게 많죠. 영어는. 2등급 이상은 안정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지금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현재 9월 모평 기준의 3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가장 떨어질 확률이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분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양으로 치는 건 지금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은 되게 질적인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질적인 공부라는 건 뭐냐면 정독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질적인 공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을 늘릴 수가 없죠. 이거 양을 늘려버리면 타 과목 공부를 못해요. 타 과목들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지금은 양보다는 학습법으로 계속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래서 2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은 주 2회 정도 모의고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모의고사 풀다가 내가 조금 취약한 유형들이 있죠. 특정 유형들만 매주 그렇게 보완하는, 특히 순서나 삽입, 빈칸 쪽 라인에서 좀 부족한 유형들만 계속해서 보완을 하시면 적정량으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1등급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2등급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똑같이 2회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질적인 공부 해주시되 전 구간에 대해서 취약 유형들을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매주.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유형별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걸 계속 조금씩 나눠서 풀면서 일주일에 뭐 주당 한 2개, 3개 정도 되는 유형들이 있죠. 이런 거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모의고사와 함께 풀어줘야 밸런스가 있게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4등급 이하는 사실 모의고사 1회 정도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풀고 그냥 채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의고사 한 회 정도를 거의 씹어먹을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거기 안에 있는 문장들이나 거기 안에 있는 어휘들까지 완벽하게 내가 씹어먹을 만큼 공부를 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회 정도씩을 털어내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3등급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아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3등급까지 받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안 하더라도 하더라도 공부법이 잘못됐거나 현저히 잘못됐거나 그런 등급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내고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한 회 정도를 털어내듯이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로 그래도 이것만은 양이 좀 적죠. 1, 2구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주제, 제목, 함축 의미 뭐 이런 유형들 있죠. 어휘 이런 것들 장문 이런 것들을 특정하게 유형편으로 해서 계속 정답률을 올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모의고사 활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2회 정도 문제를 푸실 때, 1, 2회 정도 문제를 푸실 때 실전처럼 문제를 푸시고 그다음 전 유형 점검을 하시는데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보고 틀렸다. 뭐 맞췄어도 확실하지 않은 문제들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틀리는 이유들에 대해서 잘 잡아내요. 놓으셔야 되고 핵심 유형 같은 경우 함축 의미나 뭐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이 있죠. 함축 의미, 주제, 제목, 뭐 어휘 그리고 장문 순서, 삽입, 빈칸에 있는 유형들이 있죠. 이런 핵심적인 유형들 반드시 정독하세요. 이거는 현재 본인들이 이번 9월 모평을 통해서 안정적인 등급이 나왔다 생각해도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부터 점검을 하시고 내가 1등급을 받았어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러시면 정독을 꼭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9월 모평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좀 워낙 갑작스럽게 많아져가지고 이 1등급을 내가 어느 선까지 믿을 수 있는 1등급일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정부가 학생들은 난 지금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수강생들은 내가 뭐 틀리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 왔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들이 1등급이 나왔네 싶은 게 사실은 뭐 기분이 뭐 나쁘진 않죠. 사실 좋기는 한데 이거를 안정적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보면 좀 불안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독해주면 이 불안 요소들은 좀 없어질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읽고 사고하는 연습, 아까 말씀드렸던 정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반드시 경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경향 분석이 필요한데 이 경향은 지금 현재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어온 친구들에 한해서 좀 말씀드리면 스워시 S하고요 MVPDB가 유형편이죠. 요거를 복습을 조금 요거 할게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자, 이게 유형편에서 제가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해설 자료 있죠.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도 지금 있죠. 여기 해설 자료에 우측을 잠깐 보시면 여기 연계 복습합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문제마다. 보입니까? 자, 거기서 제가 수업할 때 가르쳐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9월 모평에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교재에 해당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수업은 제가 찾아서 분이나 뭐 이런 것들, 초분 이런 단위를 적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릴 건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경향으로 나온다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향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습을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쭉 보란 얘기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을 이렇게 좀 하겠다 해서 좀 정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재 자체를. 이럴 필요는 없고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많이 풀잖아요.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얘기야.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틀렸다. 그러면 해당 부분들을 찾아가셔서 자꾸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패턴화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기출을 패턴화 시킨 거기 때문에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는 것들이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을 반드시 이런 경향들을 꼭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틀리는 이유들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이유들은 코너스톤이나 decisive battleground 현재 현장 수강생들은 지금 하고 있는 컬이죠. 이거는 구간별 하프 모의고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틀리는 이유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걸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만 학습하시면 돼요. 틀리는 이유들에서 언급할 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셔야지 틀리는 이유를 들었는데 무시하고 my way 이렇게 가신다. 그럼 계속 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 있는 공부가 안 되겠죠. 틀리는 이유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공부는 뭐가 주가 돼야 되냐면 파이널 공부가 주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올드다, 이런 부분이 뉴다. 새로운 문제 풀면서 계속 기존에 학습하셨던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공부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을 해야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재수강생이 아닌 학생들이어도 똑같아요. 파이널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오셨던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기출이면 좋겠습니다. 뭐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출 통해서 계속 패턴을 잡고 경향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방향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총평만 들었을 땐 좀 막연하시죠. 해설 통해서 자, 이번에 해설은 제가 그냥 문제 이렇게 풀었어야 했어. 이래서 틀렸어가 아니라 앞으로 경향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어떻게 더 높아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해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남은 기간 공부하는 동안에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해설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